때 아닌 폭설에 수확을 앞둔 산나물 농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폭설 피해를 입은 농민은 한 해 농사를 망쳤다며 한숨을 내셨습니다.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 자격을 주는 외국인 투자 이민제가 강원 지역에서도 추진됩니다. 최근 법무부는 동해 망상과 평창 용평을 외국인 투자 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 대선 공약 추진단을 운영합니다. 추진단은 대통령 선거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공약화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필리핀 최대 명절인 부활절 연휴를 맞아 단체 관광객이 순차적으로 강원 지역을 방문합니다. 이들은 정선 하이원 웰리스 체험과 춘천 남이섬, 강릉 BTS 버스 정류장 등을 방문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 산간에 10cm가 넘는 때 아닌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강릉 안반대기에서는 수확을 앞둔 농작물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폭설 피해를 입은 농민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해발 1,100m, 국내 최대 고랭지 채소단지인 강릉 안반대기 일대. 백두대간 산자락과 들판 모두가 하얀 눈에 뒤덮였습니다. 4월 중순이지만 마치 한겨울로 돌아간 듯 한방눈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전날부터 눈보라까지 몰아치며 고랭지 채소밭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갑작스런 폭설이 쏟아지면서 수확을 앞둔 산나물들은 보시는 것처럼 허리가 꺾이거나 아예 노랗게 말라 죽었습니다. 이곳 산나물 농장에서 폭설 피해를 입은 면적은 2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산마늘과 눈개승마밭은 내린 눈에 말 그대로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하 작업이 예정돼 있었지만 애써 가꾼 농작물들이 한꺼번에 못 쓰게 된 겁니다. 지난해 5월에 이어 2년 연속 폭설 피해를 입게 된 농민은 한숨만 내쉽니다. 고정 고래처도 확보하고 매년 판매 물량도 늘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 이제 고정 고래처도 떨어지고 지금 와서는 지금 제가 2년 동안 피해를 입다 보니까 이 농사를 포기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지난 13일부터 14일 오후까지 내린 눈의 양은 철원 임남이 11.2cm로 가장 많았고 화천 상서 11, 정선 사북 10.3, 진부령 6.5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한반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서해상에서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원 전역에 눈과 비가 내린 겁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눈과 비가 1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산지에는 비 또는 눈, 강원 동해안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5에서 10mm, 예상 적설은 강원 산지 1에서 5cm, 오늘까지 강원 내륙은 1cm 내외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과 동해안에 눈비가 내리면서 산불 위험은 일시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산림청은 산불 재난 위기 경보를 여전히 경계 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 자격을 주는 외국인 투자 이민제가 이제 강원도에도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법무부가 동해 망상과 평창 용평을 외국인 투자 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는데요. 이제 막 제도를 마련한 단계지만 외국인 투자가 시작되면 지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 평창군 대관령면입니다. 지난 2006년 용산리와 수알이 이뤄 1,577만여 제곱미터가 용평 관광단지로 지정돼 스키장과 골프장, 수영장 등 레저시설과 다양한 숙박시설을 갖춘 종합휴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개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법무부가 용평 관광단지를 관광휴양시설 외국인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기 때문입니다. 10억 원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역에선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등 어려운 국내 상황 속에 외국 자본 투자로 지역 경제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 이민제가 좀 활성화됐을 때 지역의 고용 창출이라든가 또 관광 또 우리 지역의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죠. 우리 평창군에서도. 용평 관광단지 개발 주체인 모나 용평은 이미 지난 2022년부터 체류형 글로벌 휴양단지 조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8,100억 원을 들여 짓고 있는 프리미엄 콘도 2개 단지를 포함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정주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용평 관광단지는 중국인뿐 아니라 동남아,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입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인 동해 망상지구도 투자 이민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지부진했던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숨통이 트일지도 기대를 모읍니다. 이들 지역은 투자 유치뿐 아니라 외국인의 정주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국제도시에 걸맞는 지역사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과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비롯해 다국어 소통 지원 시스템, 의료 교육 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쇼핑이나 의료나 각종 우리 그런 지역의 문화를 좀 알게끔 한다거나 하는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외국인 눈높이에 맞게끔 외국 자본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투자 이민제, 관광 수도 강원의 새로운 동력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필리핀 최대 명절인 부활절 연휴를 맞아 300여 명의 필리핀 단체 관광객이 12일부터 2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양양공항으로 입국합니다. 이번 단체 관광객은 2박 3일의 일정으로 강원 지역을 여행하고 정선 하이원 웰리스 체험과 아리랑 부르기 체험, 춘천 남이섬과 강릉 BTS 버스 정류장 등을 방문합니다. 강원자치도는 앞으로 가족과 연인, MZ세대 등이 선호하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한류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강원 대선 공약 추진단을 운영합니다. 추진단은 2달간 TF로 운영되며 대선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공약화 작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현안들이 대선 공약에 각 당에 많이 반영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강원도는 도 핵심 과제를 정리해 각 정당에 전달했으며 4월 말에 추가 제출할 계획입니다. 1차 제안서에는 강원특별법, 미래산업, SOC 확충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서 김진태 지사의 간담회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원도의 대선 공약들 잘 반영을 시켜야 되잖아요, 정당에. 그래서 이 아예 TF 조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강원 대선 공약 추진단 이거를 만들어서 오늘부터 운영을 합니다. 2달간. 추진 단장은 행정부지사, 그리고 이 총괄 상황실장이라고 우리 기조실장이 그걸 또 맡아서 기조실장 좀 이따 또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 현안들이 대선 공약에 각 당에 많이 반영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중요 분야를 말씀드리면 벌써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이 강원특별자치법 개정안에 이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3차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또 이 3차 개정안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들 다 좀 추려서 이런 법 개정과 관련된 것들을 하나의 분야로 해서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두 번째는 이건 이제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미래산업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7대 미래산업과 관련된 사항들 이거를 최대한 많이 넣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전히 중요한 우리 강원도에서 여전히 중요한 SOC 사업입니다. 이렇게 일단 3대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반영하도록 총력을 다할 거고요. 당장 이제 오늘 이 기구는 오늘부터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 대선 시기가 빨리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오늘 1차로 이 자료를 각 정당에 제공할 겁니다. 지금 벌써 좀 초안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3대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1차로 만든 것을 오늘 중으로 각 정당에 제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추진단에서 계속 더 발굴해서 이거를 2차로 4월 말까지 더 추가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대형 산불이 경북 북부를 덮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이재민과 침체한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경북의 희망을 이라는 캠페인을 계속해서 이어왔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경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 2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다 타버린 주택 3,669채를 포함한 4,200여 채의 집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9일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만 3,488명. 이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역시 사람의 온정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이재민들의 생활 전반에서 도움을 주며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원봉사 지원이 몰리며 공식 접수처인 1365 자원봉사 포털의 신청은 마무리된 상태고 지금은 지역별 자원봉사센터에 모집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현장에서는 성금으로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산불 피해 지역의 현황이 철거라든가 보상 문제 때문에 직접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임시주택이 들어선 후에 가전제품이나 이런 생활도구들을 할 수 있는 후원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북 공동모금회나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비롯해 고향사랑이음 홈페이지를 통한 시군별 지정기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기관의 배분 계획에 따라 긴급 생계비 지원 등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복구 활동에 쓰이게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피해 시군에 도움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물품을 기부하고 싶다면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군별로 현재 필요한 물품의 항목과 수량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른 전달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지역의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구매하는 것도 지역 농가에 큰 힘이 됩니다. 또 안동 하회마을과 만휴정 등 화마에서 지켜낸 문화유산을 비롯해 깊은 역사와 맑은 자연을 품은 경북 북부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도 침체한 분위기 극복과 상권 활성화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영월 산솔면의 상징인 290년 된 솔고개 소나무가 산림청의 올해의 나무 보호수에 선정됐습니다. 영월 솔고개 소나무는 용트림하듯 뒤틀리며 자란 독특한 형상과 아름다운 수영으로 솔표 소나무의 상표권 모티브가 된 보호수입니다. 산림청이 선정한 올해의 나무 10그루 중 강원 지역에서는 영월 소나무를 비롯해 인제 돌배나무 한 그루와 정선 소나무 한 그루 등 3그루가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